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현안과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알아보는 지자체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고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를 주로 하시는 분들을 모셨는데 오늘은 교육 관련 전문가를 좀 모셔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관한 정책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일단 먼저 JJ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가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언젠가는 아마 이것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 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호성 교수님이시죠. 네. 예, 지금 현재 교대에 몸담고 계시고, 뭐 저희야 잘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라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JJC 시청자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예, 예. 혹시 스스로 네. 소개를 할 시간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미있게 네. 한번 네. 홍보를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은 전주교대에 있는데요. 예. 30년간 교육자 길을 걸었고요. 그 중에 절반은 학교 교사였습니다. 해리고등학교, 이리고등학교, 그리고 전주여상에서 교사를 했고요. 15, 16년째 지금 전주교대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하는 연구는 수업 연구여서 전라북도에 약 한 78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중에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다녔을걸요. 400개 이상의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는 그런 연구와 교육을 주로 해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사회활동으로 아무래도 제가 사회과이기도 해서 굉장히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균형이 발전위원회, 네. 자문위원이랄지 정책위 자문위원, 기타 또 미래교육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에 좀 공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이 단어 자체가 요즘엔 아주 커다란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교육 이 정책, 교육 환경에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상황도 변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많이 변했죠. 예. 우선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이 달라요. 옛날에는 학교에 가서 급식을 그렇죠.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는 것도 과거에는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이제는 게임하고 네. 뭐 그런 공간도 없어졌죠. 또 학교가 불규칙하니까 자는 것도 생활 리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놀고 자는 게 흐트러져 버리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보니까 교육 격차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 네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뭔가 앞에 미래가 분명해야 사람은 안정감을 갖고 그곳을 향해서 쭉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네. 격차라는 말을 네. 쓰셨어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네. 역시 이 가정 경제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낸다든지 네. 또 못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안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집에서 학교를 안 가니까 네. 게임만
빠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적 격차를 어떻게 이 불확실성이 있는 미래에 어떻게 좀 좁혀나갈 것인가? 네. 예, 그게 굉장히 숙제이고 좀 깊게 연구를 그럴 해야 수밖에 되는데요. 없죠. 네. 네, 네. 교육이 공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걸 가정이나 학교에다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저는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의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네,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돼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전국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복지의 문제. 이게 교육도 큰 틀에서 본다면 복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공적인 관점에서 뭐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낳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라라고 가정에다 맡겨두는 게 아니라 누가 아이들을 낳아도 어떤 여건에 처해지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이 아이들을 다 키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가 많이 개입하고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뭐 최근에 네네. 전라북도의 이 기초학력이 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네,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모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이 네. 아이들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사교육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죠. 그래서 이제 학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그 논란에 지금 그 한가운데 네네.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뭐 학력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학력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험 점수를 봐서 몇 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만 볼 수 있느냐 이건 좀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 지표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학력은 학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 학생이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이건 당연히 기초 지식, 기초 학력이라고 하는 지식 플러스 네. 사회적 역량까지 어떤 친구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도전하고 받아들이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능력들까지 포함하는 것들을 저는 광범위한 학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너무나 그 기초라고 하는 기초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그 맞추는 것은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 지양했으면 네. 좋겠고요. 다만 모든 것의 기본은 기초학력입니다. 네. 그 기초학력만큼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공교육에서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교육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초학력을 완벽하게 없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미달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교육복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초학력 보장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갈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 전라북도의 교육, 네. 뭐 지난 10여 년의 교육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교육이 정치판에 끌려 들어서 아이들이 볼모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이제 됐었거든요. 네. 어떤 이제 예산 문제와 관련돼서도 네, 그랬었고. 네. 그러면 지난 10여 년의 이 전라북도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네. 뭐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전북의 그간의 10년의 교육을 보면 네.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죠. 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좀 부패한 데서 좀 벗어나서 상당히 청렴해진 그런 교육으로 네. 좀 변화가 됐고요. 또 혁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그 정책들이 좀 현장에 좀 많이 투입이 되면서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삶과 연계하는 또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는 그런 쪽의 교육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IT를 기반한 여러 산업들이 지금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점이 본다면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은 절대로 학교에서만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또 오늘날의 교육은 행정 간에도 그러니까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어떤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의 협력과 소통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네. 교육 역시 복지다. 네. 그래서 이제 복지적 관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네. 그리고 이끌어야 된다라는 일관된 말씀을 지금 네. 관통하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천호성 교수를 관통하는 교육 네. 철학으로 봐도 되나? 네, 네. 교육은 복지다. 네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기본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네, 네. 기본 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네. 어찌 보면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금 예비 후보는 청년 기본수당을 네.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정 교수님은 학생, 청소년 아이들에게 기본수당을 줘야 된다. 자, 이 얘기가 어떻게 이제 네.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사실 그 기본수당, 기본소득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논쟁거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7살까지는 태어나서 7살까지 아동수당을 네. 월 10만 원씩 줍니다. 예, 맞습니다. 10만 원씩. 노인들은 노인수당을 받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제력에 있는 사람들 빼고 지금 8살 학교에 들어가면 물론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당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돈이 가장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청년 수당, 학생 수당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자기가 개발을 해보고 싶을 때 그 정도의 돈. 예를 들어서 월 2만 원 정도 준다면 20만 명에게 주면 약 470억 정도의 우리 전라북도에 돈이 좀 필요하지만요. 그런 정도의 돈을 그래서 그걸 1년으로 따지면 뭐 25만 원 또는 그보다 더 많으면 한 50만 원 정도를 주면 자기 개발 용도로 계획을 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 하나가 금융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자기 개발을 해볼 것인가 이런 걸 계획도 해서 금융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주는 수당들을 지역에서 활용하게 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은 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이고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그 돈이 주어짐으로 해서 그게 교육적으로까지 활용되고 지역의 효과까지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주장하는 그런 편입니다. 정 교수님은 이제 네. 교육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예. 그 중에서도 네. 어떤 분야가 가장 자신 있고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수업 쪽인데요. 예.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하는 거죠. 네.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교육 내용적으로 교실 안에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해가는 이런 쪽의 연구를 쭉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 쪽의 내용에서 수업 연구 이런 쪽에서의 제가 이제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네. 이대로 가면 지역이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다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다고 봐요. 교육자로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이 단순하게 교육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행정과 연대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거 이런 거에 솔직히 좀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런 구상들도 좀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그 조직과
행정 조직을 연합하는 중간 조직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많이 전북 미래교육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인구 소멸 네.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가 또 역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적인 문제에서도 가장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죠. 네. 결국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편히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환경이 되어야 이게 인구가 조금씩 이제 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반등을 하기 좀 할 건데,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국가적인 정책 법률과 네. 같이 맞물려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거대한 문제이고, 담론이죠. 네, 거대한 담론이고, 이거 국가가 수십 년 가까이 최근에 네. 돈을 엄청나게 들이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은 교육에 이렇게 애를 낳지 않는데 교육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어떤 상황, 또 우리 지역이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사회의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 문제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면은 모든 담론들을 대학 입시가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뭐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대학 입학생이 가장 높은 75%의 고졸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지만 뭔가 이런 체제, 구도화된 서열화되어 있고 수도권 중심이고 입시 중심 이런 교육 체계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저는 전환이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 그래서 교육이 공부에서 대학 가교인 게 아니라 삶을 풍부하게 하고 행복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말로 교육 본질의 것들인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이런 형태로 좀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교육학자로서의 평생을 살아온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해요. 교육자들이 너희들이 못했길래 이런 교육 상황을 바꿔내지 못했냐. 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참 죄스럽죠.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미래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뛰어넘어서 지역의 공동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전 인류라고 하는 이 큰 로드맵에서 교육이 제대로 공헌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넓은 안목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만이 되죠. 그리고 교육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의 균형발전 제도랄지 또 대학의 서열화 구조를 해체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가야만이 저는 인구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그리고 네. 수도권 과밀화, 네. 수도권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네. 가장 교육적인 관점에서 네. 일단 대학교 서열화를 해체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대학교의 서열화만 없앤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네. 영향이 네. 굉장히 커질 텐데 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사회적 사실 변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저는 교육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경제 봐요. 대통령이 아니고. 네, 교육의 문제가 여러 가지 굉장히 근본적이고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플랫폼이거든요. 교육이 잘못되면 경제가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고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100년이 잘못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실 대학 서열화를 교육학자나 몇몇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어떤 혁신적인 혁명적인 어떤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전하고, 그렇죠.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는 또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특히 전라북도에 여기에 뭡니까 출생률이 저조하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는데 우리가 정말 전라북도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얼마나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해줬냐 이거죠. 너희들도 잘해서 서울 올라가라. 계속 등 떠밀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서울에 올라가고 뭐 하는 애들에게 더 장학금 많이 주고 그런 형태, 그런 방식의 교육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에서 낳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뭐 국가는 국가대로 하겠죠. 네. 말씀을 듣는 순간 네. 퍼뜩 이제 제 머리를 이제 스치고 지나간 것들이 이제 항상 우리나라는 이 이념 논쟁, 좌우의 이념 네. 논쟁, 네. 이 모든 이 정치 논리를 다 파헤치거든요. 네. 네. 네, 덮어버리고. 네. 이제 그런데 이 대학 서열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개혁하고 좀 바꿔나가겠다고 하면 그 역시 또한 어떤 색깔 논쟁에 의해서 다 본질이 다 흐트러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걱정이 말씀 듣는 순간 지나갑니다. 네. 예, 아마도 이제 교육처럼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이렇게 것은 맞물린 게 없기 때문에 네. 일정한 부분 대학 서열화가 해체되면 손해 보는 사람들도 있죠. 네네. 그러나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특정한 지역의 인구가 다 집중되어 있고 돈과 모든 헤게모니가 다 집중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이 없거든요. 우리가 자연 생태계도 골고루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하지 어느 특정한 종이 거기에 지배를 한다랄지 거기에 하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도 우리 지역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수도권이 저렇게 번성하고 발전했는데 이 지역이 무너지면 국가가 다 무너지게 생기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질문은 제가 네. 아이들과 관련된 질문을 좀 네, 네. 학생들을 이제 들었는데 네.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교권은 네. 네. 어떻게 될 거냐. 네. 아이들의 이 권리를 신장시키는 반면 네. 교권은 또 그에 반해서 밑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도 많이 이제 지적되고 있고 선생님들 기살리기,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게요. 어쨌든 최근에 와서 네. 우리 국민들은 희망하는 직업 중에 공무원과 교사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막상 교사를 조사해 보니까요. 네. 5명 중에 한 사람은 교직에 들어선 걸 후회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정도로 이제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힘들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교 내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막중한 거죠. 네. 이분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의 주로 권리를 많이 보호해 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인권센터로 이걸 좀 확대 개편해서 네. 그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뭐 다문화 가정 뭐 학생들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권익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말씀 나오신 중에 또 저 질문을 네. 드릴 것이 하나 네. 생겼네요. 네. 다문화 네, 네. 아이들, 네. 다문화 가정 아이들. 네. 지금 비단 1, 2년 된 문제가 아니죠. 네, 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문화의 네, 테두리로 울타리 안으로 이제 수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본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시스템의 한 축을 갖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네. 초창기에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원래 한 외국인이 5% 정도 돼야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네. 우리도 거의 그 정도 가까이 네. 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또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저는 가장 좋은 말은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는 시기까지 가야 될 터인데 특별한 구별 없이 뭐 저는 뭐랄까 통합적인 관점에서 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우리들 구별짓지 않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뭐 이런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많이 된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이제 이게 과연 실현이 되고 이제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걸 같은데 네. 아무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됐어요. 네. 항상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뭐 1시간, 2시간도 계속 해보고 네. 교육이라는 문제가 비단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우리 후손 그 다음의 후손들이 쭉 이어나가야 될 이제 그런 가장 큰 정책적 기둥이죠. 교육은. 네. 근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좀 계속 이제 듣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시간 여건상 네.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네. 싶은 말씀 있으면 이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예.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요. 특히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전라북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요. 전라북도 학교의 20-30%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학력이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먹고 살겠다고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 역사, 문화, 생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와 좋은 점이 있는 우리 전라북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치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교육이야말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에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들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를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갔으면 발전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벤처 씨앗을 뿌린 겁니다. 바로 IT의 생태계를 만들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IT의 산업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 IT면 1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누군가의 지도자 한 명의 뿌리는 씨앗 그리고 정책 하나가 그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교육을 선도해 나갈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같이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호성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